제가 원래 이렇게 좀 한영사하면서 집회 컨셉을 잡는데, 어쨌든 우리 만민공동의 집회는 미디어워치라는 언론사와 똑같이 미디어워치는 다른 언론사들을 견인 감시해서 바르게 끌고 가는 매체거든요. 만민공동에도 다른 태극기 집회를 견인 감시해서 바르게 끌고 가는 집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저쪽 정광훈무사 쪽과 이렇게 그쪽의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저쪽이 잘못 가니까. 특히 이제 이번 주는 감옥 근처까지 갔다 나왔잖아요, 정 목사님이. 그래서 그 관련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요새 제일 큰 집회가 돼야 되는데, 이제 다른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제일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그 이유,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사실은 태극기 집회 탄기국 때도 그랬었고, 상당 기간 주로 우리공화당 국본이 집회를 하면서 태극기 하면 그냥 박 대통령 석방 탄핵 무효지 다른 태극기가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 다른 태극기를 끌고 들어온 게 정광훈 목사예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정광훈 목사가 태극기에서 탄핵 무효와 박 대통령의 진실까지 뺏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오버를 했습니다. 마치 문재인을 당장 자기가 들어가서 체포할 것처럼 본인 입으로 몇 번 떠들었어요. 문재인 체포 못하면 난 죽어버리겠다. 전혀 그런 의지 없어요. 정광훈 목사 문재인 체포할 의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거 태극기 세력을 장악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오버하다가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내란죄 수사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감옥 한 발 걸치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태극기 집회가 박 대통령 탄핵 무효와 석방을 외쳐왔고 본인이 쓸데없이 오버해서 내란을 일으킬 단 1%의 의지도 없으면서 내란을 할 것처럼 막 과장 오버하다가 왜 저렇게 됐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본인이 가졌다고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탄핵은 김무성 잘못이 아니라 박근혜 잘못이다. 또 돌아왔어요. 다시 딱 이틀 만에. 큰일 났습니다. 언제 목사님 사람 될지 참 걱정이었죠. 7차 8차까지 오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9차 10회 때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총선 전에 우리가 박 대통령을 석방을 시켜줄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단위를 짜다 보니까 새해니 뭐 연말이니 그런 개념은 없고, 나름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피켓을 우리 공화당이 매주 주문하고 있다는 거. 지난주에도 100개 주문했고 이번 주도 100개 주문하고, 박 대통령 석방을 가장 강렬하게 던져낼 수 있는 이 피켓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 그게 큰 성과고, 지난주 때 한번 행진 때 우리가 봤죠. 우리 공화당하고 만민공동회가 이제 마주치면서 우리가 행진을 들어올 때 오른쪽에 공화당, 왼쪽에 전목사 집 쪽이었는데, 공화당에 뭐 원래 같이 하는 데지만은 정광훈 목사 참여자들도 점점 더 열렬히 환호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역시 그 소기의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나왔어요. 저 전목사 쪽 연단에 나온 사람들이 박 대통령 석방 탄핵 무효를 해줄 거라는 잠깐의 기대를 갖고 나왔는데 전혀 또 외치지 않고 다른 말들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참여자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참여자들이 왜 저희까지 가려면요 대부분 또 우리를 거쳐서 가잖아요. 지금도 이 거쳐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를 다 보고 가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의식이 깨이면은 연단에서 아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솔직히 사람들을 속이고 정광훈 목사 쪽에 올라가는 연사들 전목사까지 포함해서 다 지금 사람들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가면 망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
속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는 참여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보면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올해가 이제 총선의 해인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너무 안 오른다. 뭐 황교안 체제로는 안 되겠다. 뭐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들이 맨날 뭐 선거공학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황교안 체제로는 안 된다. 뭐 비대위 하자.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파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말고 지금 현재로서 누가 더 있겠습니까? 그 선거 공학하는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가장 열심히 외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부장님 말씀. 아까 지금 총선 얘기 나왔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만한 지도력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대한민국 우파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당 지지율, 황교안 대표 지지율 그 사이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람들 발목 잡은 거 있나요? 그냥 감옥에서 조용히 계셨죠. 근데 아직까지도 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로는 답이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을 해야 되고 처음에 뭐가 이 사태를 불러왔는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지금 이 모든 이 난장판의 시작 아니었는가 생각해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라는 그 한 점을 가지고 돌파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안 대표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저 문재인 쪽에 이낙연 총리가 25%, 황교안이 10%, 거의 뭐 트리플 스코어로 깨지는데 최소한 민주화라는 87년 이후에 여당의 총리라는 건요 실정을 다 덮어쓰는 자리입니다. 여당에서 총리라는 것은 대권으로 가는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단 한 번도 총리 출신이 대통령 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 여당의 총리가 압도적으로 지금 대선 지지율을 1을 달리고 있고 야당의 대권 주자가 트리플 스코어로 깨지던 사례가 없습니다. 87년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잘 기억해보세요. 저 김영삼 이제 나라 말아먹고 있을 때 자 김대중이 일단 야당이었죠. 대선 지지율 거의 압도적으로 1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창 들어가지고 약간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리고 김대중 때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40%대 지지율에서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김대중 임기 한 절반 넘어갈 때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미 이회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게임이 끝났단 말입니다. 노무현 때 야당에서 대권 주자가 두 명이었죠. 박근혜, 이명박. 그 둘이 그냥 30%대 왔다 갔다 했고 노무현 쪽의 그 대권 주자는요 다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왔었고, 최근에 있었던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 때 같은 경우도 문재인이 꽤 많이 앞서갔었죠. 즉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거는요 여당이 집권을 대부분 운영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실직을 잘 내서 그런지 여당 쪽 대권 지지율자들이 밑바닥에 있고 야당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위에 있다가 나중에 대권 들어가면 박빙순과 가는 게 정상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당의 실정, 문재인이 경제 망치고 안보 망치고 다 말아먹은 그 여당의 총리가 지금 야당 지지자를 3배로 앞서고 있다는 거는 이게 이 야당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 야당은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완전히. 그래서 문재인 입장에서는 야당 눈치를 아예 안 봐도 된다는 얘기고, 제가 문재인이어도 눈치 안 봐요, 이런 야당은. 그러니까 마음 놓고 법 통과시키고 마음 놓고 저기 정광훈 목사 구속시키려고 그러고 공산화와 독재가 시작된 거죠. 공산화와 독재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황교안이 문제인 겁니다. 저렇게 모든 보수 야당의 자원을 갖다 쓰면서 10% 지지율 나오고 있으면요 집에 가는 게 정상이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같은 사탄파지만은 사탄파로서도 도저히 못 버티고 오늘 조선일보의 강천석이라는 사탄파의 그 브레인이 결국 황교안 집에 가라고 칼럼을 쓰지 않습니까? 이거 정리 안 하면 총선 230석 문재인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사탕파 브레인들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자, 이게 보면 저도 이게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게, 보면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 팬클럽이라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이건 뭐 도의적 문제가 아니라 하도 정치공학 하니까 우리 우파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박근혜 대통령님은 석방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네들이 아직도 그냥 박근혜 대통령 팬클럽에서 못 벗어나냐, 친박이냐 그러면서 반문연대로 뭉쳐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반문연대로 그런 저기 섞어찌개, 짬뽕 이렇게 해봐야 절대로 우파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반드시 전해야 되고요. 자유한국당도 좀 우리 변 대표께서 좀 많이 얘기를 해서 자유한국당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더더욱 집중을 해야지 자기네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반문연대라고 하면요, 이 자리에 저희와 김무성과 유승민이 같이 있는 게 반문연대죠. 그 집회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 김무성이랑 유승민이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요, 이게 집회가 되겠냐고요. 아니, 집회도 안 되는데 그 스키럼 짜가지고 총선을 치른다고요? 가다가 무너지게 돼 있죠. 가다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안 되는 거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탄핵이 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이자. 그래서 같이 한번 승부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 근거로 얘기하는 것은, 박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국민이 33%, 1300만 명의 국민이 있다는 거고, 이번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대구에서 그냥 툭 박근혜 신당 지지율 18.5% 그냥 툭 던졌어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전국조사에서는 박근혜 신당 지지율 13%. 어마어마한 지지율입니다. 황교안보다 높잖아요. 황교안보다. 감옥에 계시면서 아직까지 어떠한 메시지도 안 던지는데 박근혜 신당이 황교안보다 높잖아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선거 이겼다 그걸 떠나서 우린 진실만 가지고 가지만 자꾸 선거를 이기겠다고 날뛰니까, 그럼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냐? 황교안이냐 김무성이냐 박근혜 나왔지 않습니까? 뭘 다른 얘기할 게 있어요. 내가 강신도 얘기해가지고 딱 생각이 났는데, 저는 최근에 저 목사님 집회가 강신도 집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단에 오른 정치인들이, 아니 대한민국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국가인데 자유한국당 그 정치 몰입애들이 연단에 올라서 가지고 하늘이 내려주신 지도자 전광훈을 막 외치길래, 야, 무슨 저런 광신도들이 다 있나 싶었더니 영장 한번 떨어지니까 다 도망갔어요. 광신도도 아니고 광신도인 척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우리한테 광신도라고? 차라리 광신도가 나요. 광신도 쇼 해가지고 뭐 좀 얻어먹으려다가 감옥 같이 갈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광신도가 낫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한 3년 넘게 탄기국 때부터 제가 집회해왔고, 뭐 중간에 한번 감옥 갔다 와서 그런데, 박 대통령이 만약에 감옥에서 죄를 인정하고, 아, 내가 국정농단 했고 내가 뇌물 좀 먹었고 그랬으면 우리가 여기 모여있겠습니까? 30년형을 받든 말든 재판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본인만의 투쟁 방식으로 지금 친문에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진실 믿고 가는 거죠. 우리가 광신도라면은 진실에 대한 광신도입니다. 우리는. 자, 이제 보면은 요새 유시민 때려잡는 진중권이가 요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우파에 그동안 얼마나 투사가 없었으면 좌파인 진중권을 우파 진영에서 막 영웅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진중권 얘기하면 우리 변희재 대표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
또 진중권 때려잡는 사람은 또 원래 변희재 대표 아니었습니까? 요새 그 유시민 때려잡는 진중권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국본 행진이 돌아와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혹시 보셨어요? 진중권이 유시민이 그 마당놀이 하고 있는 거? 그건 토론이 아니라 마당놀이야 마당놀이. 난 조덕재 대표님 방송 보면은 왜냐하면 이 싸우는 논리가 탄핵하고 다 맞물린 논리예요. 유시민이가 떠드는 얘기가 검찰과 언론이 짜가지고 미리 범죄인으로 낙인 찍어놓고 그거를 맞추려고 수사를 맞추고 있다. 이거 정확히 탄핵 때 한 거거든요. 그럼 유시민으로 탄핵 때 뭐 했는데? 유시민 탄핵 때 최순실 씨는 평생 교도소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떠들었는데, 그러니까 저 둘이 조국 가지고 자꾸 싸우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거기다가 너희 그럼 탄핵은 뭔데? 사기 탄핵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요 진중권이든 유시민이든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거를 자 유시민이는 사탄파고요, 문재인이 당에는 저 유시민이고 탄핵 무효 쪽에서는 아마 제가 농객이겠죠. 3자 토론 하잖아요. 3자 토론 딱 30분이면 시청자들 앞에서 한 1000만만 보겠죠. 저하고 유시민하고 진중권이 토론하면요 딱 30분이면 왜 탄핵이 사기인지 유시민과 진중권의 입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먹이 사슬의 제일 끝판왕 우리 변희재 대표, 이런 사람이 진짜 우파의 투사인데 우파의 투사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우파 진영에서 품격과 전투력을 가진 투사가 너무 없었다라는 점에서 우리 변희재 대표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이 기대될 것 같습니다.